안녕하십니까. 메가존 클라우드 회계팀 박종대 차장입니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해외 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가존 클라우드의 해외 6개국에 대한 회계, 국제 조세 실무 및 현재 세무 이슈에 대응하며 관리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가존 클라우드에 몸담으며 매일같이 항상 새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넘버원 MS 프로바이더라는 문구인데요. 앞으로 메가존 클라우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넘버원으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전통적인 세금과 원가의 관계. 세금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쉬운 말도 어렵게 빙빙 돌려 쓰는 복잡한 법 조항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선 관련 세무 지식이 없으셔도 포괄적인 차원에서 베트남의 조세 체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차는 베트남의 기본적인 조세 체계와 관련한 조세가 비용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보고 베트남과 외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FCT라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이전 가격이란 무엇이며 간단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납부하는 모든 세금이 비용인 것일까? 일단 베트남의 조세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도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존재합니다. 물론 개인소득세도 존재하고요. 그러나 소득세의 경우 회사 대 회사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선 제외하였습니다. 저희가 알아볼 베트남의 조세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입니다. 베트남의 부가가치세의 종류는 면세, 영세율, 5% 세율, 10% 세율로 나눕니다. 이런 비슷한 체계가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면 중국이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0과 10%의 세율을 단일화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좀 더 세분화해서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조정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는 비율이 적을수록 가격이 저렴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에서 징수하는 거래세가 많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가격 조정 효과는 공공성의 수준과도 관계가 있는데 사치품일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어느 국가에서나 이런 조세 체계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 법인세의 세율 같은 경우는 약 10%에서 20%입니다. 법인세의 과세 체계는 어려운 말로 순자산 증가설에 기반한다고 합니다. 이는 과세소득이 발생한 기간 내에 순자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율은 보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장려하는 업종과 투자 종목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국가가 투자를 장려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투자 유치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베트남의 경우 기술 도입을 많이 해야 하는 신흥 공업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하이테크와 기술 사용권, 기술 도입 등의 세무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FCT 외국인 계약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약자세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6개국에서 찾아보기 매우 힘든 매우 특이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의 특징은 베트남 현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마치 베트남에서 회사를 두고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금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징수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FCT의 구성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로 구성되는데요. 과세 대상은 베트남의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또는 개인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계약자와의 종속 계약자, 곧 베트남 현지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운영하지 않아도 현지의 원천 소득에 대한 부분은 모두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매우 강력한 베트남 세무 당국의 과세의 의사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기업 입장은 어떨까요? 베트남 현지 고객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선 여러 가지 기술이나 용역 자원이 필요하지만 핵심 기술이나 용역 인력의 경우 본사에 포지셔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에서 모든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객에게 창출되는 어떠한 서비스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기술과 용역 자원이 현지 법인에 없다 보니 국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베트남에선 원천 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겠다라고 하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사나 계열사의 경우 제공 원가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FCT라는 세금, 곧 원가를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베트남 현지의 사업체를 두고 직접 거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 현지 고객사와 베트남에 현지 진출한 관계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법인세율의 경우는 또 어떨까요? 해당 원천징수 법인세율은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5%로 알 수 있는데요. 납부 법인세의 자산성을 인정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와 관계없이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 5%의 법인세는 향후 본국에서 원천 징수된 외국 납부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해당하는 케이스의 거래 관계에서 캐시 오퍼튜니 관점에선 손실로 볼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적으로 노출된 손실 비용과 원가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세무적인 유불리 사항을 합리적으로 검토하면서 거래 관계를 되짚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와 함께 하시면 최적화된 거래 구조와 세무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안을 찾아드리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한 기술 지원과 인프라 구축 서비스를 세무적인 관점에서도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더욱 체계적인 고객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재까지 FCT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내야 하는데 이런 FCT를 합리적으로 구매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예, FCT를 통한 세금 납부는 계약에 따라 가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인커텀즈의 조건, FOB, CIF 조건이 대표적입니다. FOB나 CIF나 선적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FOB는 선적 후 인도 조건이고 CIF의 경우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양쪽 모두 선적지 인도 조건이 맞습니다. 다만 가격 부분에서 보험과 운송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FOB의 경우 판매자는 선적지까지만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CIF 조건이라면 선적지까지 인도를 하지만 선적 후에 해상 보험과 도착까지의 운송비까지 모두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판매자는 보험비와 운송비를 가산 청구하겠지요. 이런 관점에서 베트남에 발생하는 FCT 세금도 입맛에 맞게 조율이 가능한데요. 텍스 익스클루시브 조건으로 확정된 가격으로 용역 서비스를 인도하는 방법과 텍스 인클루시브 조건으로 판매 가격에서 세금 부담분을 제외하고 송금받는 그로스 계약이 있습니다. 전자는 넷 계약이 될 테고요. 후자는 그로스 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현지의 FCT 세금은 피할 수 없으므로 납부하되 관련된 비용을 계약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투명하게 고객과 논의하는 방법을 통해 구매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가격적인 부분에서 신뢰를 높이는 것도 영업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전 가격 문제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본국이 소유한 기술과 용역 자원을 해외로 이전해 주려면 어떤 형태로든 내부 거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부 거래 시 발생하는 세무상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전 가격인데요. 이전 가격이란 특수 관계자 사이에 적정하지 못한 가격, 결국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때 생기는 조세 문제입니다. 본지사를 통해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 거래되는 가격이 정상 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회계적으로는 사내 대체 가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한 가족인 계열사끼리 세율을 낮은 국가로 이윤을 몰아줘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가이드라인이 있고, 각 국가의 세무서에서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전 가격은 각 국가별 세무원들의 애국심과도 약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조세 회피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녹아있는 부분이고요. 세무서에서 정상 가격 이상이나 이하로 거래했다고 판단했을 때 그 차이액만큼에서 법인세율을 곱해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해서 번 돈보다 세금으로 추징해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내부 거래, 계열사 간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와 나를 위하여 라는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이전 가격 정책 가격을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내부 가격 정책으로 세무적인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본사와 계열사의 기술과 영역 자원 제공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외 각지의 서비스가 필요한 현지 고객사에게 다양한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한 베트남 조세 체계와 FCT에 대한 개괄 사항, 이전 가격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메가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세금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 회계팀 박종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